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입체를 만드는 구조 중에서 밑판이 이렇게 따로 있고 옆판이나 앞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직각이 되는 각이 져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깥 바느질, 아웃스티치 방식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앞판이나 옆판이 이렇게 처지는 구조가 돼서 안쪽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뒤집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인 이렇게 덧대어서 하는 방식을 써볼까 합니다. 이제 오버스티치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밑판의 구멍을 먼저 따로 뚫고 그 다음에 이 옆판이 되는 곳도 구멍을 따로 뚫어서 구멍끼리 바느질하는 것을 많이 쓰곤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버리면 이것을 넣고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포맥스나 다른 걸로 형태를 만들어줄 수는 있긴 하지만 가방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멍끼리 따로 바느질을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뚫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고요. 그 다음에 옆판이자 뭐 앞판, 뒷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둘로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두 개가 이어지게끔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만들어 볼 건데 우선 한쪽만 이어서 뚫어서 바느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뚫어서 바느질까지 먼저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까지 다 했고요.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을 이렇게 연결까지 해 놓은 다음에 이 아래쪽을 뚫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뚫기 위해서 이렇게 편 상태로 이 바닥판과 바느질할 이 밑부분을 먼저 뚫어 놓고 이 양쪽을 연결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고민해보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구멍의 개수를 맞춰주고 위치도 맞춰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아래쪽에 5mm 정도를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뚫기 위해서 먼저 이 마스킹 테이프로 가이드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5mm만큼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나중에 구멍을 뚫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뚫을 겁니다. 이쪽에 안쪽에 크리저를 그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뚫을 거예요. 살짝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위치를 이쪽에 가이드로 몇 개 체크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틀어지지 않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삼각형으로 되는 부분이 이 양쪽의 끝부분에 딱 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놓고 은펜으로 조금씩 이 구멍이 있을 자리에 똑같이 표시를 몇 군데 해두는 거죠.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있고요. 미리 위치를 잡아두는 역할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몇 군데를 체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판이 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바닥판에 뚫어 놓은 구멍이나 위치가 기준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옆판이자 앞뒤판이 되는 이 띠를 띠가 될 수도 있고 폭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죠. 이것을 마저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위치를 몇 군데 체크를 해둡니다. 여기도 절반만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벌써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서리에 있는 구멍은 이렇게 잘려져서 되기 때문에 이것과 바느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모서리에 있는 구멍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접혔을 때 꺾이는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만큼을 잘라낸 거거든요. 이것이 이 모서리에 있는 구멍과 같이 바느질이 되는 포인트라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이 구멍에 있는 위치대로 그대로 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 모양까지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죠. 그리고 뭐 가방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바닥판과 이 전체 사이즈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과 이것을 바느질을 할 텐데 바느질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좋냐면 이 가장자리 부분은 먼저 뭐 토코너를 하시든 엣지코트를 하든 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덮어버리면 마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대어서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단면에 마감 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끼리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각진 모양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들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 모서리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이것을 구멍을 넣어서 바느질을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빼놓고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으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충분히 하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구멍끼리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본딩을 하고 하셔도 됩니다. 본딩을 하고 모양을 잡아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본딩을 하지 않고 그냥 구멍끼리 맞춰서 바느질 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바느질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웃스티치 그리고 뒤집는 인스티치 같은 경우는 그 둘을 붙여서 같이 뚫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평평한 것은 이렇게 덮어서 하는 게 같이 뚫지만 제가 이번에 한 것 같은 경우는 구멍을 따로 뚫었잖아요. 그 구멍끼리 맞춰서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만든 거는 높이가 낮아요. 근데 높이가 이렇게 높아서 깊을수록 손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바느질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재봉틀 중에서 뭐 포스트 미싱 혹은 말뚝 재봉틀 뭐 그런 식으로 불리우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 넣어 놓고 오도도도도도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 방식은 손바느질 하기에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걸 한다고 그 비싼 재봉틀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 반대쪽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전체를 나눠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밑판과 이 위쪽이 맞붙어서 바느질 되는 길이만 맞아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징을 잠깐 한번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 제가 저기서 썼던 사이즈는 자 120에 160이에요. 120에 160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각각의 변 길이만큼 똑같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절반만큼이 같은데 이 한쪽은 제가 5mm 정도 남겨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5mm로 해놨고 이쪽은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바느질을 위해서 접히는 부분이라 5mm 정도를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곡선 모서리에서 꺾이는 부분이 생기고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잘라내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겹쳤을 거예요. 그런데 잘라내고 나서 바느질하고 이 사이를 또 하나의 구멍, 이 모서리에 돼 있는 구멍으로 써서 바느질하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겹치는 현상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밑판과 같은 사이즈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바느질을 위한 길이가 조금씩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직관적인 사이즈예요. 그래서 바느질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사이징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다듬어서 혹은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모서리 부분이 좀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조금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